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주제 1 보시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너무나 구석기가 긴 시기예요.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막말로 인류는 거의 대부분의 삶을 구석기로 살았던 거죠. 구석기 시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석기를 다듬는 방법에 따라 한 가지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정기구석기, 각각의 용도를 가진 여러 석기가 나오는 중기구석기, 돌하고 나무를 연결해서 이음도구 같은 게 활용되는 후기구석기가 있는데 이딴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능검에는 뭔만 시험에 나오냐. 구석기 시대 유물, 뗀석기, 대충 주목도끼 많이 주는데 혹자는 그렇습니다. 구석기 시대 뗀석기와 신석기, 간석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걸로 맞으면 죽겠다 싶으면 구석기 시대 뗀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도끼 사진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맞으면 죽어요. 물론 찌개도 있습니다. 밀개와 글개 같은 유물도 있습니다. 특히 후기 구석기의 창의 역할을 했던 순배찌르개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주목도끼하고 순배찌르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구석기들 어디 살았어요?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 짓고 삽니다. 이것만 계속 기출됩니다. 구석기는. 구석기들 어디 살았다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굴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강가에 막집 짓고 사는데 막집에 불 뗀 자리, 기둥자리, 담자리 이딴 것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동굴 막집에 살았다. 구석기들 뭐 해요? 사냥하고 채집합니다. 근데 뭐 사냥의 구석기 시대? 맘모스. 맘모스를 아무리 용맹한 구석기니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불가능해. 그러니까 다구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 생활합니다. 그리고 구석기인들은 도망가는 맘모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다녔다고 이동생활해요. 구석기인들 동굴 막집에 살았고 사냥 채집했고 무리생활 이동생활했다. 여기서 구석기 끝! 그런데 이제 구석기 유적지들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20개 정도 공부합니다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의미가 없고 보기 자료에 잘 모르는 유적지라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주목도끼가 발견됐다, 이곳에서 뭐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구석기 유적지야.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경기도 연천 정곡리에서 바로 주목도끼 애슐리안 석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과 충남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가 많이 출제된다는 내용과 조금만 더 오버하자면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어린아이 뼈 2구가 발견되는데 이게 김흥수란 분이 발견해서 이 2구 뼈를 흥수아이라고 한다는데 시험 출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적지는 따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석기 끝! 원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그런데 구석기도 출제돼요. 특히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는 내용으로. 구석기 시대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갑자기 신석기로 접어든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만나는 접점인 시기를 중석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석기 시대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맘모스 같은 털 있는 코끼리 아니야? 맘모스 이런 건 다 죽어 사라지고 토끼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작은 동물들, 포유류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는요, 주먹도끼 들고 뛰어다니면서 쥐를 찍어서 사냥할 수가 없잖아. 뭔가를 던져야 됩니다. 활이나 창이나 작살이 만들어지는데 화살, 촉이 돌이야. 아주 작은 돌. 그래서 이런 걸 잔석기라고 합니다. 다시 구석기 끝나는 시기 신석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중석기 시대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 잘 자란 돌로 만들어진 화살이나 작살이나 창이 만들어졌다. 잔석기가 사용되었다. 이것도 실제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여러분,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경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엘빈 토플러라는 인물이 제1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산업혁명 몇백 배 강한 충격적 변화였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류가 자연이 주는 걸 그대로 얻어먹고 살았던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농경 시작이라는 게 맘모스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살다가 씨를 땅에 묻어놓으면 이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더니 열매가 맺네. 이거 파악하는데 수백만 년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왜 수백만 년이냐면 우리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지만 세계 고고학적으로는 한 400만 년 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는 조금 잘 다듬어진 석기, 가은석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은석기들은 다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돌로 만든 농기구들, 여러분 알고 있는 농기구 이름 대봐. 괭이, 보습, 삽, 호미, 그 앞에 돌자 붙이면 돼요. 돌갱이, 돌보습, 돌삽, 그리고 단순 암기하자면 갈돌, 갈판, 이 정도만 신석기 시대 간석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석기 시대는 드디어 토기가 등장해요. 구석기 시대 토기는 존재하기가 어렵지. 아니 여러분 토기라는 건 농경이 시작되어서 수확을 했는데 한 방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음식물을 저장하고 조리하기 위해서 토기가 등장하는데 신석기 대표 토기로 시험 출제되는 건 무조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왜 이렇게 생겼어? 신석기인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나 아니면 갯벌에 꽂아놓고 사용하기 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빗살무늬 보이잖아요. 근데 빗살무늬가 거의 19 출제가 될 텐데 빗살무늬 이전의 토기도 있습니다. 이름밑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 그런데 한능검은 절대평가고 1급도 8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머지 3개 토기보다 한 5배 더 많이 출제돼. 능력이 되시면 3개.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 무조건 앞에 3개 토기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냥 빗살무늬 토기만 잡으라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어서 돌로 만든 농기구들.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토기가 등장을 해요. 조금 더 가볼까? 여러분 농경이 시작되었어.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려놓고 이동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니 1년간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했죠. 이동 생활하다가 동굴 같은 데서 잠을 잤단 말이야. 추워서 막 서로 껴안고 자. 그러다가 남녀가 우발적으로 뽀뽀도 하고 막 사랑도 해. 나중에 자식이 생기겠죠. 엄마 입장에선. 근데 아빠가 어떤 새끼인지를 몰라. 밤에 동굴에서 사내들 드글드글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지만 구석기 시대는 모계 중심 사회인데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 하다 보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오랫동안 한 공간에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 아빠고 내 엄마인지 알게 돼. 그래서 시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시족인데 신석기인들이 막말로 여러분 고려 왕족들보다 나았어. 고려 왕족들은 근친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신석기인들은 근친혼 안 해. 자기 시족 바깥에서 반려자를 찾아. 이게 바로 조계혼입니다. 그래서 시족 사회가 조계혼을 통해 부족 사회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농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착 생활해서 시족 사회로까지 발전했던 거고 이게 조계혼을 통해 부족 사회로 발전한 겁니다.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가 생겨납니까? 농사가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니미즘 같은 종교가 생겨납니다. 애니미즘은 자연물에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 태양신이 따로 있고 바람신이 따로 있고 비신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동물 숭배, 토템 신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당을 믿어요. 샤머니즘, 영혼, 조상, 숭배 신앙이 신석기 시대에 있었다는 거 잡으시면 되겠고 조금 더 가볼게. 신석기 시대 농경 시작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목축도 시작이긴 합니다만 거의 농경 시작이 중요하니까 농경이 시작됐는데 보통 뭘 농사 지을까요? 아직 벼농사 아니야.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야. 신석기 시대는 조, 피, 수수. 조 알아요? 흰밥에 노란 조밥 많이 먹지? 그 조밥 솔직히 맛은 없죠. 병아리 먹는 조, 병아리 모이. 근데 엄마가 잠결에 조만 삶았어. 엄마 내가 무슨 병아리야. 인간이 조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농경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사냥 채집 많이 해요. 그런데 신석기인들 어디 살았을까? 신석기인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아.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 짓고 살아. 신석기인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 짓고 사는데 조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사냥하겠냐고.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물고기 잡아요. 조개 잡아요. 연결되십니까? 근데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데 그래 조개는 맨손으로 잡는 게 가능하지만 물고기가 맨손으로 잡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냐면 그물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물을 만들면 이것도 일종의 수공업이잖아요. 근데 당시는 원시적인 수공업이었겠죠. 원시 수공업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도 필요하고 실을 뽑는 기구도 필요해. 그리고 뭔가를 만들려면 바늘도 필요해.
그 실을 뽑는 기구를 가락바퀴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뼈 조각이 가락바퀴와 함께 발견됩니다. 그물 쪼가리야. 이걸 뼈바늘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신석기 시대 가장 시험에 나오는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원시수공업에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발견되었다. 신석기 시대 사진자료로 시험 출제가 되게 되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빗살무늬토기, 그 다음 가락바퀴입니다. 여러분 신석기인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조개를 많이 먹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석기 유적지에는 조개 무덤이 같이 발견됩니다. 조개 무덤을 패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큰 조개 먹고 구멍 뚫어가지고 애비하고 놀았겠지. 이게 바로 조개 가면이야.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이해되십니까? 농경이 시작되어서 돌로 만든 농기구 간석기가 나왔다. 농경이 시작되어서 농작물을 저장해야 되니까 토기가 나와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착생활했고 그래서 시족이라는 관념이 생겨났고 조교원을 통해 부족사회로 발전했다.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애니미즘 같은 종교가 생겨났고 샤머니즘, 토템신앙, 용원, 조상숭배 같은 신앙도 있었다.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조피, 수수 따위였기 때문에 여전히 사냥 채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나 조개를 많이 잡아먹었다. 물고기나 조개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게 원시수고업이다. 원시수고업하기 위해서 가락바퀴나 뼈바늘로 그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가락바퀴 중요합니다. 패총도 잡으시고 조개 가면도 잡으시고 이러면 신석기 끝. 그런데 신석기 유적지들, 여러분 신석기인데 어디 살았다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 짓고 살아요. 움집 비교는 청동기 시대 움집과 따로 비교하겠습니다만 그래 어차피 신석기 유적지도요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가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는 서울이죠. 한강 옆에 서울 암사동, 가장 큰 바닷가 도시 부산 동삼동. 보기 자료에 이런 게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황해도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 이 좁쌀은 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그냥 유적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제1주제에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리고 이제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봅니다. 청동기 시대를 옛날에는 기원전 5세기부터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기원전 15에서 20세기까지 올라가는데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청동을 만들어 쓰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청동은 당연히 중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동기는 중국형 청동기가 아니라 만주,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은 북방형 청동기라고 하는데 우리 청동기는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원래 청동이라는 건 구리 플러스 주석인데 거기에 아연이 우리 거는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청동기는 파랗고 예뻐요. 우리 청동기는 좀 누리끼끼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를 만드는 전문 장이 출연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시험 출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진 자료로 청동기를 대표하는 칼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치무늬 거울은 사진 자료로 시험 출제되기는 쉽지 않아요. 청동 거울입니다. 이런 청동 유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청동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진짜 비싸거든. 금으로 곡괭이 만들어서 농사 짓는 농부를 본 적이 있나? 불가능하잖아요. 청동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가 없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도 돌로 농사를 지었겠네? 그래서 석기 농기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홈작인데 반달돌칼 사진자료 보고 이게 청동기 시대인지 모르면 작살나는 겁니다. 손에 쫙 들어오게 생겼죠.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실 연결해서 들어오면 이걸로 물론 사람 목을 굽면 사람도 죽어. 근데 이걸로 벼이삭을 똑똑 따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했네. 신석기 시대는 농경 시작인데요. 청동기 시대부터는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반달돌칼 이야기하면서 미리 언급했네. 또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톡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민무늬 톡이라고 해. 그런데 기억 안 날 거야. 아마 신석기 시대 이름 민무늬 토기가 있었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가나 바닷가에 동그란 모양의 움집이 나오는데 민무늬 토기가 나오니까 고고학자들이 짜증나잖아. 민무늬 토기는 아무 문양이 없는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토기인데 신석기 유적지에 발견되니까 에이 이른 자 붙인 거예요. 민무늬 토기는 바로 청동기 시대 토기고 원래 여러분 덧띠 색인무늬 토기도 있고 붉은 간토기도 있고 검은 간토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포기하세요. 그냥 민무늬 토기하고 미송리식 토기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송리식 토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잡이 달려 있잖아. 맞죠? 집선 문양이라는 게 있잖아. 이 미송리식 토기 기억하시고 그다음 청동기 시대부터 무덤 꼭 잡아야 됩니다. 고인돌 시험에 제일 청동기 시대로 많이 출제될 겁니다. 고인돌은 좀 북쪽에는 북방형 고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탁자형 고인돌 굉장히 거대합니다. 바로 이 탁자형 고인돌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죽었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통나무에 이 거다란 막 300톤 정도 되는 이 돌을 굴려다가 무덤을 써주지 않을 거야. 존경받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이런 무덤 아래 묻혔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고인돌을 통해서 청동기시대 계급 발생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청동기시대 무덤도 봤고 토기도 봤고 석기농기구도 봤고 청동 칼 비파용 동굴도 봤으니까 이제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구릉지대에 살아요. 구릉지대가 뭐냐면 산이 있고 평야로 만나서 이제 물이 있고 할 때 특히 산을 북쪽에 듭니다. 왜냐면 우리 한반도는 겨울에 추워요. 북풍을 막아야 돼. 북서풍 막아야 돼. 그러니까 배산 임수형 칠학을 합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시족 단위고 기껏 해봐야 부족이었는데 청동 시대는 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와 집단 칠학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신석기 시대 구릉지대에 움집을 짓고 사는데 환호나 목책이나 또랑 같은 방어 시설이 보이는 게 또 청동기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움집에 살았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움집에 살았으면 이 움집의 차이를 통해서 이게 신석기 유적지냐 청동기 유적지냐 파악이 가능해야만 하는 겁니다. 신석기 유적지는 원형이에요. 쉽게 출제돼. 뭐 모서리가 둥근 방형 이렇게도 출제 안 돼. 그냥 원형이야. 근데 청동기 시대 움집은 직사각형 형태를 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전해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공간도 네모난 공간이고 여러분이 강의 듣고 있는 공간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건 집이건 회사건 간에 아니면 지하철이건 간에 공간이 전부 다 네모날 겁니다. 찜질방이나 가야 무슨 돔형이 있고 막 그렇죠. 아랍의 궁궐이나 가야 돔형이 있는 거지 동그란 공간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도 죽는단 말이야. 죽어요? 죽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삶에 가장 적합한 공간은 사각형 공간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움집도 원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발전되어 가는 건데 신석기 시대는요. 움집에 불을 떼긴 떼는데 이 불 연기를 뺄 줄 아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집 한가운데 화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워서 죽느니 질식에 죽겠다를 선택한 게 신석기인들이야. 그런데 청동기인들은 또 화덕을 한쪽 벽으로 뺍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뭐 창고 위치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올 거고 그냥 이거 두 가지만 구분하세요. 진짜로. 그럼 움집도 다 비교가 됐네. 청동시대 사람들은 구릉지대 살고 움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농경 시작됐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일강에서. 그런데 청동시대는 드디어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이 돼요. 벼농사 시작. 그리고 생산량도 증대됩니다. 신석기 시대랑 비교해서.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남아도네. 그 잉여 생산물이 누군가는 재산을 축적합니다. 재산을 축적하다 보니까 빈부의 차가 생겨나네. 빈부의 차가 계급 발생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 시작되었나? 청동기 시대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나? 청동기 시대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했나? 청동기 시대 재산 축적이 가능했나? 청동기 시대 빈부의 차가 생겼다. 이게 다 청동기 시대 문장으로 나올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 계급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지배자가 출현해. 지배자를 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장은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피지배층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군장이 선민사상. 그리고 선민사상과 함께 군장은요. 청동무기 들고 있으면 아직 청동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청동무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하셔도 좋은 아이템 들고 있으면 막 게임 더 하고 싶잖아. 잘난 척하고 싶어서 정보활동이 활기를 띠어요. 그럼 여러분 청동시대 정보활동이 활기를 띠면 전쟁터는 남자가 나가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요. 남녀의 직업분화가 생깁니다. 전쟁터 갔다 살아 돌아온 남자에게 여자가 잔소리하면 집안이 전쟁터가 됩니다. 남자 힘이 강해진다고. 가부장제적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청동기 시대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험에는 그냥 계급 발생하고 선지로 청동기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기자로 누가 봐도 청동기인데 정답은 무덤은 고인돌이다 이렇게 쉽게 출제됩니다. 선민사상도 청동기 시대부터 보였구나. 남녀의 직업분화가 생겨나고 가부장제적 요소가 청동기 시대부터 보였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내가 벼농사 시작부터 시작해서 선민사상, 계급 발생까지 경제와 사회를 다 본 겁니다. 그럼 청동기 시대 예술활동으로는 큰 바위에 그림을 그려요. 이걸 암각화라고 합니다. 바위에 뭔가를 새겼다.
이 암각화가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과 고령의 동심원 바위 그림이 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돌을 좋아합니다. 큰 돌로 무덤을 썼으면 그게 고인돌이고 큰 돌에 그림을 그렸으면 그게 암각화야. 이런 거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동네야라고 큰 돌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걸 섬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청동기 시대라는 거 조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만 청동기 시대는 실은 고인돌 말고도요, 돌무지 무덤과 돌널 무덤이라는 무덤도 있는데 역시 공시 준비한 학생들 상대평가 한국사에서만 이거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냥 고인돌로 끝내자고요.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비파용 동검, 민무늬 토기, 미송식 토기, 고인돌, 변홍사 시작과 계급 발생, 암각화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미리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고조선 공부할 때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한 국가이다. 그럼 고조선 영역에서 동시 출토되는 청동기 시대 유물은 무엇이냐? 청동기 시대 대표 칼 비파용 동검, 청동기 시대 대표 무덤 고인돌과 미송식 토기까지만 기억하시면 고조선에서도 많이 출제된 내용을 청동기 시대 미리 끝내버리는 거야. 청동기, 유적지, 여주, 흔암리, 부여, 송궁리,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험 출제되는 거 알아요. 여주, 흔암리 시험 출제가 됐어. 근데 나머지 보기 자료가 비파용 동검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송식 토기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기는 청동기 시대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선지에서 고인돌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유적지는 역시 공부하지 마십시오. 청동기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철기는 청동기랑 너무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원전 한 5세기경부터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기원전 15에서 20세기가 청동기니까 오리지널 청동기는 약 1000년 남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기 시대 어디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생활 모습, 경제생활, 사회생활 그냥 청동기랑 동일해요. 그래서 철기는 청동기랑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유물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유물만. 여러분 철기 시대는 당연히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도 나옵니다. 아니 선생님, 철기 시대 철도 비싸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비쌌겠지만 철은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철은 워낙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청동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철기 시대는 철기 농기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청동기는 여전히 비싸요. 청동기는 의식용 그릇, 의기화된다. 그래서 청동시대 청동칼은 비파용 동검이 있었죠. 이 비파용 동검이 가늘어집니다. 가늘 쇠자, 쇠형 동검, 쇠발낙지. 설마 쇠발낙지가 발이 3개인 장애낙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가늘어졌다고 쇠형 동검. 근데 이걸 좀 암기해야 된다. 쇠형 동검과 똑같은 청동 제품을 만들어내는 주술 트린 거푸집과 청동 거울이 이제 조금 잘 다듬어지는 잔무늬 거울. 초기 철기 시대 청동 제품인, 청동 유물인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은 초기 철기 시대 한반도에서만 독자적으로 출토돼요. 초기 철기 시대 청동 유물이야. 독자적 청동 유물.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기억하시고. 단순 암기를 좀 해버리면 좋겠는데, 철기 시대에도 톡이 사용합니다. 그냥 덧띠톡이 암기가 가능할까? 그리고 무덤, 널무덤, 동무덤, 특히 항아리 독자, 동무덤, 영산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항아리 무덤, 널무덤, 동무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될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화폐, 반량전, 오수전 버리세요. 그냥 명도전만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화폐가 철기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걸 통해 중국과 교류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경남 창원 다울에서는 붓이 발견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시기에 중국 아이들은 제자백가 나와서 공자, 맹자, 순자, 묵가, 사상, 도가, 누굽니까? 노자, 장자 막 이렇게 나오고 법가, 사상, 상항, 한비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붓이 발견돼요. 이 붓으로 옆에 사람 뭐 간지럽혔는지 그러니까 붓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했을 거다. 자, 그래서 철기는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덧띠톡이 시험에 출제될까요? 공문 한국사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널무덤, 동무덤 많이 출제될까요? 그래서 아까 초기 철기 시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독자적 청동유물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을 잡고 명도전라는 중국의 화폐를 잡고 붓을 잡으시면 해결될 듯 싶습니다. 끝!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일강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
2강은 청동기 철기 시대를 공부했습니다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보기 자료, 뭐 사진 자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료는 아니죠. 뭐 읽기 자료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보고 어느 시대인지 파악하시고 선지가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그거 파악하시면 그냥 문제는 풀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앞부분 공부하는 파트를 선사와 국가의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사와 국가의 형성 파트, 선사는 역사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건 기록이 돼야 역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문자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거든요. 아니,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문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선사 시대가 구석기, 신석기고 청동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로 접어드는데 우리는 그 청동기 시대 일단 국가가 만들어져요.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고조선이고,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변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강에서 구석기, 신석기 공부했고 2강에서 청동기, 철기를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 3강에서 고조선 공부하고 다음 시간 4강에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변안을 공부하는 게 선사와 국가 형성 파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고조선은 어떻게 건국이 되었냐,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냐, 이거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건국, 여러분 건국 이야기할 때는 고조선의 건국신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건국신화 내용을 잡으면 되죠. 제 거 지금 개념서에 보면 고조선 건국신화 사료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냥 그 사료 속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진짜 건국했구나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머리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환인이 하늘님이야. 그리고 이 환웅이 당군 아빠니까 결과적으로 당군은 하늘님의 자손 아니야. 무슨 사상? 선민사상. 선민사상 청동기 시대 보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선민사상 청동기 시대 계급이 발생하고 군장이 출현하여 군장이 많은 피지배층을 이렇게 호도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으니 나를 믿고 따르거라, 이게 선민사상 아닙니까? 환인의 서자 환웅이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특히 누구를 거느리고 오냐면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풍백우사 운사, 비, 구름, 바람을 관장하는 신, 이거 뭐 하는데 이런 신들이 중요한데요?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청동기 시대 변호공사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경 중심의 사회로 접어들었으니 풍백우사 운사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만큼 고조선은 농경 중심의 사회 청동기 시대였구나.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와서 자리를 잡아? 태백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구릉지대에 살았잖아. 배산 임수영 칠학을 하고 사각형 모양의 움집에서 살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곰하고 호랑이가 와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이 쑥하고 마늘을 주면서 100일을 버티거라. 근데 이거 처음부터 불공정 게임이야. 곰은 잡식성이니까 쑥도 먹고 마늘도 먹지만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 먹으면 죽어요. 호랑이는 고기 먹어야 돼. 그래서 호랑이는 끝내 버티지 못했고 곰이 7, 3일, 21일을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웅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곰이 예쁜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웅녀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웅이 웅녀랑 사랑해서 당군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습니까? 특히 지금 남자분들 이걸 진심 믿게 되면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다 집집마다 곰들 키우실걸? 쑥하고 마늘 주면서 예쁜 여자로 변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건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환웅 부족은 분명히 어디선가 건너온 유이민 세력 중심의 청동기 부족인데 그 근처에 곰 토템 신앙이 있었거나 호랑이 토템 신앙이 있었던 신석기 부족이 있었나 봅니다. 토템 신앙 신석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환웅 청동기 부족이 곰 신석기 부족과 연대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신화 제일 마지막에 지배자가 당군 왕검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당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야. 그러니까 당군 왕검 한 사람이 제사도 주관하고 정치적으로 1인자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 일치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한 국가구나. 그리고 제가 청동기 공부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칼이었던 비파형 동검과 청동기 시대 대표 무덤이었던 고인돌과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였던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 영역에서 출토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거나 그러면 고조선의 초기 출발지는 요령지방인데 이래저래 하여 중심지가 대동강역으로 옮겨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유물들이 비파용동강이 어디서부터 어디 걸쳐서 출토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만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인돌, 미송지 토기 이런 게 보기 자료에 나오면 고조선 영역에서 발견된다. 청동시대 토기고 청동시대 칼이지만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비파용동공, 고인돌, 미송지 토기 기억하시고 이제 고조선의 발전 과정. 야, 이거 수능이나 진짜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뭐 기원전 7세기경에 조선이랑 국호를 사용했고 기원전 5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했고 삐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십시오. 헷갈리긴 할 겁니다만 정답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사항은 선지로는 우리 한능검에도 분명히 기출이 됐는데 기원전 3세기경에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강성했다. 이 연나라가 중국의 전국시대 7개 나라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국 7웅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연나라 장수 징계 침략으로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령지방이었는데 평양, 대동강역으로 중심지 이동이 연나라 장수 징계 침략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우리 한능검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 지역으로 가서 왕위가 세습되는 부분이 보여요. 고조선의 왕이 부왕이었다가 그 다음 왕이 준왕이었구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진짜 고조선은 진짜 기원전 2세기 위만을 많이 물어봅니다. 위만이 건너와요. 그럼 위만은 뭐하는 사람이냐? 옛날 연나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진시황의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근데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등장해요. 그런데 실은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장기판에서 죽어라고 싸웠잖아. 초나라 파랑색 장기판, 한나라 빨간색, 초안지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한나라 유방이 이겼기 때문에 그 중국의 유명한 한나라가 만들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혼란기, 진한 교체기에 옛 연나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위만이 이주하니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이 위만에게 서쪽 경계 수비를 맡기면서 그곳에 살거라. 근데 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무슨 조선이라고 해요? 위만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위만이 중국인이면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위만이 독이적인 근거. 위만이 우리 사람이었다. 건널 때 상투를 틀고 흰 옷을 입었다. 원문 사료에는 오랑캐 옷이라고 합니다만 기분 나쁘잖아. 상투 틀고 흰 옷 입었다. 준왕 몰아내고도 나라 이름 고조선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토착민을 중용했다. 그래서 위만은 동이족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위만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 철기 문화가 본격 도입됩니다. 다시 처음 환웅이 고조선을 만들 때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가 위만이 건너오면서 철기 문화가 본격 도입되었고 그 위만이 진번 임둔을 선제 공격했다는 선지로 나왔지만 정답이긴 좀 어려우니까 버려주시고 위만이 들어오면서 철기 문화가 본격 도입되었는데 위만의 손자가 우고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우고왕이 중국의 한나라와 남방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이라는 걸 해요. 중개무역이 뭐냐면 한나라에서 물건 사다가 남쪽에 비싸게 팔고 남쪽에서 물건 사다가 한나라에게 비싸게 팔고 두 세력이 직접 교역하는 걸 막아. 그러니까 한나라 최고 황제 한무제가 침략합니다. 고조선 나름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우고왕이 피살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실은 이 고조선 멸망 과정을 저기 수험한국사 진짜 막 공문한국사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추가해가지고 선후관계로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기원전 2세기 상황. 위만이 들어오면서 철기가 도입되었고 위만의 손자 우고왕 때 한나라와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했고 한무제의 침략으로 우고왕 피살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다. 이게 다 기원전 2세기인 게 기원전 194년에 위만 조선이 시작되었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4개 군을 설치합니다. 이걸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런 거 암기하시면 변태고요. 그럼 고조선 다 끝난 것 같잖아.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기 자료에 고조선의 8조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말로 그거 보고 고조선의 8조법이다. 선지에서 고조선을 고르면 되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아, 법률이 엄격하네. 맞죠? 노동력이 중시되어 있는 사회니까 그래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게 합니다. 곡식.
아니 곡식으로 갚으려면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돼 있어야 되잖아. 남의 걸 훔치면 노비로 삼아요. 노비, 계급 발생, 그리고 풍속이 각박하지 않았다, 대문을 닫고 살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약간 가부장제적 요소까지, 여성들은 편벽되고 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가부장제적 요소까지 보이는 게 바로 고조선의 8조법인데, 중요한 건 이 고조선의 8조법은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8개의 조항이 다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3가지 조항만 전해져 내려오는데, 고조선의 8조법은 피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제가 지금 고조선 8조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자세히 시험 출제되지 않고 그냥 보기 잘 나왔을 때 이거 고조선이다, 나머지 고조선 내용을 고르면 문제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조선에는 이렇게 8조법이 있었는데 한 사군이 만들어주고 중국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률이 60여 개 조항으로 증가하였고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내용도 나옴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기원전 2세기 위만이 이주하면서 철기가 본격 도입되었고, 위만의 손자 우고왕이 한나라와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했고, 그래서 한무제가 침략했고,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사군이 만들어지면서 풍속이 각박해졌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었습니다. 한나라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했죠. 고조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나라는 사군을 설치합니다. 이 한사군을 랑랑, 진번, 임둔, 현도 4개 군이 있는데 이거 4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한사군의 지배를 뚫고 우리의 여러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진한 변환인데, 일단 여러분, 이 교재를 보셔도 여러분들 연맹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무리 생활했던 거 기억나나? 무리 짓고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되니까 정착 생활하면서 남녀가 사랑하게 되고, 시족이란 개념이 생겨난과 동시에 조계혼을 통해서 부족 사회로 성장했던 거 기억납니까? 다시, 구석기는 무리사회, 신석기는 시족 부족 사회였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는 지배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 지배자를 뭐라고 합니까? 군장이라고 하죠. 군장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강한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가 있으면 약한 군장들끼리는 좀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약한 군장들끼리 이렇게 연맹체를 형성하는 게 바로 연맹왕국이고, 왕국? 왕이 나와야죠. 연맹체를 형성하는데 왕을 선출하는 걸 우리가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연맹왕국들은 좀 왕권이 미약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 여러 국가들 중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진한 변환 중에 부여와 고구려가 연맹왕국입니다. 부여와 고구려는 5개의 작은 국가가 연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옥조와 동해는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마한 진한 변화는 마한 54개국의 소국, 진화는 12개, 변환도 12개 소국이라고 하지만 연맹 왕국이다 아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여간 연맹체를 형성한 나라는 부여 고구려인데, 일단 오늘 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마한 진한 변화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공부법은 앞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공부할 때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계혼 했을 때 신석기라고 말 못하면 큰일 납니다. 반달, 돌칼, 그럼 바로 청동기 나와야 되고요. 명도전, 반량전, 오후전, 그럼 철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까 지금? 빗살무이 토기 되죠? 비파용동검, 고인돌 되나요? 안 되면 안 돼요. 세용동검, 잔문이거울, 거푸집 되나요? 농경 시작 돼요? 벼농사 시작 되죠? 계급 발생 어느 시대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거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가락바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진한 변화는 이거 부여냐, 이거 고구려냐, 이거 옥조냐, 그것만 해결해버리면 그냥 끝. 일단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지도와 함께 시험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의 만주 송화강 유역, 제가 송화강을 가봤습니다만 바다처럼 큰 강입니다. 만주 송화강 유역에 부여가 있고요. 압록강 어딘지 아시죠?
또 마운틴에서 서쪽으로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이 압록강 바로 북쪽에 졸본 지역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함경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함경도의 옥저, 여러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이제 또 거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함경도 해안가의 옥저, 지금 강원도 땅의 동해, 그리고 지금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마한,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의 서남 쪽에 변환, 동북 쪽에 진안. 근데 그냥 우리가 마한, 진안, 변환은 삼안이라고도 하니까 일단 위치 잡으시고요. 여러분 각 나라의 정치부터 갈 텐데 이제부터는 이해는 아닙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도리 없습니다. 진짜로. 부여부터 갑니다.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야. 연맹 왕국을 형성했습니다만 왕권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왕이 나오는 부족 말고 나머지 4개 부족을 사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여 사출도 암기가 돼야 돼요. 사출도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짐승의 이름을 가진 부족장이 다스렸다. 이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부여는 왕이 나온 부족 외에 짐승의 이름을 가진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부여 됐나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뭐 부여가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게 되면 왕이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한국산 능력검정 시험에 좀 지엽적인 건 버립시다. 왜? 80점만 넘어가면 되잖아. 심화 1급 80점, 심화 2급 70점. 7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1급은 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래요. 80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70점 정도야 뭐. 근데 저랑 하면 80점도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고구려는 왕이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신하를 거느리는데 나머지 4곳의 부족장을 큰가, 원래 고추가 상가라고 하는데 그냥 큰가, 대가들도 사자, 조이, 선인을 각각 거느립니다. 이거 암기라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부여다. 사자, 조이, 선인은 고구려다. 그냥 이렇게 암기가 되셔야만 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옥조와 동해는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에요. 두 나라 다 옥조와 동해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한과 동시에 읍군과 삼노라는 군장이 다스렸다. 왕이나 대군장이 출현하지 않고 읍군, 삼노 이런 표현 나오면 옥조, 동해입니다. 다시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고구려는 사자, 조이, 선인, 옥조, 동해는 읍군, 삼노. 그 다음 삼안 갈까요? 큰 부족장 신지, 견지, 작은 부족장 읍차불해. 신지, 견지, 읍차불해 중에 신지하고 읍차를 조금 더 많이 물어봐요. 신지, 읍차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삼안은 대신 마한에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삼안 중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다. 마한의 목지국이 용도 국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근데 삼안은 이거 하나 더 잡아줘야 돼요. 정치적 지배자 신지나 읍차가 다스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었던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다. 와 이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오고 지금 중요한 거라.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가 있어서 이 소도로 다른 죄인이 도망치면 신지나 견지, 읍차, 불해가 잡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돼 있잖아. 제사장이 주관하는 영토가 따로 있다고. 이건 재정 분리입니다. 고조선은 당군 왕검이란 지배자 칭호를 통해서 재정 일치국가였던 거 기억나나? 삼안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고. 천군과 소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치 이렇게 끝. 됐나요? 경제 갑시다. 여러분 부여를 보세요. 저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반농, 반목, 목축업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과 모피가 특산물이야. 그래서 반농, 반목하고 말, 주옥, 모피 끝. 더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지 마. 말, 주옥, 모피 끝. 진짜로 이것만 하세요. 제 개념서에 다른 내용이 있어도 그냥 버리셔도 돼. 그 다음 고구려는 여러분 제가 이 고구려 졸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완전히 산악지대예요.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평상시 말 타고 활쏘기하기를 즐겨 하다가 다른 나라가 식량을 수확할 때쯤면 특히 가까이 있는 나라 옥저가 식량을 수확할 때쯤면 말 타고 활 들고 찾아갑니다. 식량을 빼앗아 와요. 무슨 경제? 약탈 경제. 여러분 문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는 산악지대라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약탈 경제에 의존하였다. 약탈 경제. 뭐 약탈해온 식량을 부경이라는 창고에 저장했다. 이런 게 보기 자료에 나오기도 합니다. 고구려 경제 됐네. 됐습니까? 옥저 갑니다.
옥저가 여러분 함경도인데 북한 땅인데 농사가 잘 지어질까 싶습니다만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소금도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고구려에게 자주 털리니까 고구려에게 미리 조공을 바친 나라.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해산물도 많이 나왔던 나라가 옥저야. 됐나요? 동예는 단순 암기, 지금의 강원도 땅인데 진짜 단순 암기입니다. 당궁, 과하마, 반어피. 당궁, 작은 활, 과하마, 나무 아래를 지날 만큼 작은 말, 반어피, 바다 표범, 가죽 이런 게 유명했대요. 뭐 방직 기술, 누에를 키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공부시켰습니다. 동예, 당과반. 종합반이 있고 당과반이 있잖아. 당궁, 과하마, 반어피. 이건 암기라는 거죠. 진짜 암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만 지난 변화는 아무래도 부여나 고구려에 비하면 남쪽이잖아. 남쪽이니까 따뜻하잖아. 따뜻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동네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벼농사가 많이 발달해요. 벼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 삼안 지역에는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저수지가 김제, 벽골제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니까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대신 경제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로 가능하죠. 부여 북쪽에 있으니까 반농반목하고 말 모피가 특산물이었구나. 고구려 산악지대니까 약탈 경제했겠구나. 옥저 해안가인데 은근히 비옥하고 해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그랬으나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쳤겠구나. 동해는 암기해야 되겠구나. 당궁, 과마, 반어피, 방직기술. 삼안은 날씨 따뜻하니까 벼농사 짓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겠구나. 이건 충분히 되죠. 진짜 사회 풍습은 진짜 암기입니다. 부여가 많아요. 부여는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던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왕의 무덤에 함께 집어넣어버리는 산채로 순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의 발굽이나 소의 발굽을 불에 꿔요. 쩍 하고 갈라질 거 아니야. 그 갈라진 걸 가지고 제사장이 점을 치는 이걸 우제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걸 훔치면 12배로 갚게 해요. 이걸 일책12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고조선의 8조법과 비슷한 사조목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조선의 8조법에서는 남의 걸 훔치면 노비로 삼는데요. 부여의 사조목의 법에서는 남의 걸 훔치면 뭘로? 빨리 남의 걸 훔치면 12배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남동생을 형수와 결혼하게 해서 자식을 많이 생산하라는 거죠. 형사치수 제도 부여에 보였고요. 부여는 중국 옛날 은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썼다. 은력. 여러분 이건 좀 암기. 순장, 우제점법, 일책시비법, 형사치수제, 을력은 부여다. 그냥 부여가 무슨 사회적으로 암기할 게 많구나, 풍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그래 부여가 어려우면 부여는 다 내버려 두고 고구려 소옥제는 일단 암기하십시오.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소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면서 미리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중학생 때까지는 대릴사위제라고 공부했을 거야. 보기자료에 소옥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고구려 건국자가 주몽이죠. 주몽의 엄마가 유화부인이라는 거 알고 있나? 그 주몽과 유화부인에 대한 제사를 국동대혈라는 동굴에서 모시기도 합니다. 그럼 주몽 유화부인에 대한 제사를 모셨다 그럼 당연히 고구려니까 뭐 이건 설마 지금 고구려 건국자가 당군이다 막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옥저가 좀 중요하네. 옥저는 고구려랑 좀 가까이 있는 나라죠. 고구려는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소옥제인데 옥저는 반대로 결혼할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미리 노동력을 제공하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안 되면 암기라도 고구려 소옥제, 옥제, 민며느리제, 암기라도. 또 하나 옥저에서는 시체 감회장의 풍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일단 임시 매장합니다. 보통 자식들은 어린데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엄마랑 자식들 울면서 아빠 시체를 감회장했어. 근데 몇십 년 지나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엄마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손님들 모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못 치러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를 팠더니 뼈가 돼서 나와. 아버지 뼈를 모시고 장례를 치른다. 이걸 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엄마 시신과 아빠 뼈를 같은 무덤에 넣어요. 이게 가족 공동 무덤이죠. 같은 말이에요. 시체 감회장, 골장, 가족 공동 무덤 다 옥저입니다. 와, 옥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네. 옥저는 민며느리제, 시체 감회장, 골장, 가족 공동 무덤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풍습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지금 들어갑니다. 바로 동해의 책화입니다. 와, 이거 시험에 100번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한능검, 공무원 시험, 수능까지 다 합쳐버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시험에 1000번 이상 출제됐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착화가 뭐냐면 아까 옥조와 동해는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했죠. 그냥 읍군과 삼노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부족 간의 영역을 중시해서 부족의 영역을 넘어서면 전쟁했던 시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신석기 시대는 시족사회가 조교를 통해 부족으로까지 성장했는데 다른 부족 영역을 넘어서면 전쟁하는 거야. 피 튀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동해란 나라 안에 있지만 부족 간의 영역을 중시해서 부족의 영역을 넘어서면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한다. 이게 책화입니다. 책화 풍습이 있는 나라 동해고 동해는 또 하나 조계온도 보이네. 근데 여러분 조계온은 신석기 시대에 보였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책화 조계온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 전통이 계승된 나라. 이 신석기 시대 전통을 다른 말로 시족사회 전통을 계승한 나라 동해. 신석기 시대가 시족사회니까 지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풍습 너무 많다고요. 알았어. 내가 줄여줄게. 일단 동해부터 해. 동해 책화부터. 그리고 고구려 서옥제. 옥저 민면의제 하세요. 부여 너무 많으니까. 고구려 옥저 동해 먼저 잡으시라고. 조금 더 가면 옥저 시체감의장 골장 가족 공동무덤 젠장 다 해야 되네. 그 다음 여러분 사만으로 오시면 사만 풍습은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공동 노동하는 두레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 정도. 개를 만들겠다.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사만은 벼농사가 발달하니까 벼농사 짓고 난 다음에 볏집으로 초가집 짓고 살았다. 초가지붕에 귀틀집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우와 경제할 때 사만에서 벼농사 발달만 이야기했네. 사만 중에 변안에서는 철이 진짜 많이 생산되는데 그 철을요 여러분 대동강 유역에 지금 고조선 멸망하고 한사군이 있잖아. 한사군의 낭랑이라는 곳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이에요. 다시 변안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는데 낭랑과 일본 중에 규슈 있죠. 낭랑과 규슈 혹은 낭랑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 한다고. 벌써 중개무역 2번 나왔네. 고조선의 위만의 선자 우고왕이 한나라와 남방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했고 변하는 낭랑과 외 사이에서 철을 가지고 중개무역했네. 됐죠?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계속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천 행사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제천 행사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고구려는 싸움을 많이 하니까 동맹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절은 제천 행사가 있을 수가 없죠. 수학하고 그 고마움을 하늘에 제사 모시려고 하면 고구려 아이들이 말 타고 활 들고 찾아서 식량을 약탈해 가니까 뭘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까? 동해는 위치가 강원도야. 강원도니까 무가 많이 생산돼. 무가 천지다 무천. 그리고 사만은요. 5월에 씨를 뿌리고 풀인 날 10월에 수확하고 계절제. 10월 지금의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천 행사는 몇 월이야? 거의 10월이에요. 10월에 수확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만 단 이 중에 한 나라만 12월인 나라가 있을 거야. 어떤 나라일까요? 부여만 12월에 연고가 있다. 이놈의 12월 힌트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제천 행사가 전부 다 농경민족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확을 거두고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데 부여는 조금 북쪽에 있는 나라고 목축업했던 나라고 그래서 말이나 모피가 생산됐던 나라니까 부여는 유목민족 국가의 전통을 계승해서 12월에 제천 행사 영고가 있었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10월, 동해 무천 10월, 물론 사만은 풀인날 5월, 지금의 단오입니다. 씨 뿌리고 풀인 날이고 10월에 지금의 추석 계절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5개 나라를 비교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데 내가 동해를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철자형, 여자형, 집터가 있었다 이러면 조금 어렵지만 워낙에 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5개 나라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여러분 한국수능력검정시험에 거의 70% 정도 됩니다. 시험을 10번까지 볼 일도 없겠지만 3번, 4번 보면 2, 3 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니까 이거 꼭 잡아놓고 가십시오. 문제 풀겠습니다.